우리 모두 행복한 사회를 위하여. 위하여! 오늘 술터뷰 특집은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님 또는 형제분들을 모시고 진솔한 얘기를 나누고자 모셔보았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고 있는 박미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살 갓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딸을 키우고 있는 박정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제 남동생이 30살 발달장애 중증입니다. 제가 누나고 저는 김소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여자친구인데요. 발달장애가 있는 그 딸을 키우고 있는 이매복입니다. 아니, 성우하게. 네, 그러면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녀가 성장해 나가는 매 순간이 뿌듯하셨을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뿌듯했던 기억, 자녀 또는 형제다. 저희 딸이 이제 그 성인이 되어갖고 자기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도 받고 이러니까 이제 그럴 때 뭐 음료수 같은 걸 사갖고 와서 동생이나 아빠한테 이렇게 뭐 힘드시지요, 그리고 뭐 동생 뭐 공부할 때는 공부하냐고 고생한다 내 동생 막 이런 걸 써갖고 이렇게 갖다 책상에 놔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런 게 그래도 잘 키웠구나 이런 그런 뿌듯함들이 있죠. 저는 제 남동생이 그 최근에는 뭐 없었고 예전에 나이키 한정판 신발 샀을 때 그때 뿌듯했어요. 뭐 엄마 아빠한테 잘하거나 저한테 잘하거나 아니고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그 한정판에 큰 돈을 썼다는 게 되게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뿌듯했어요. 아니, 그때가. 돈을 쓴 것도 뿌듯한데. 맞아요. 그 한정판을 한정판을 어디서 산 거예요?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기가 알람 맞춰서 그 온라인 검색한 게 더 희한하다, 진짜. 그래서 그때 진짜 기억에 남아요. 진짜. 자녀 또는 형제가 발달장애인 판정을 받았을 당시 심정과 나는 언제쯤 그게 수용이 되었나? 저는 저희 딸이 되게 느리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적인데 행동이 느리고 해서 보통 그냥 늘 성장 자체가 느리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6살, 5-6살 막 이렇게 되면서 이게 약간은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이제 검사를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이제 늦다고 그런 판정들이 나왔는데 그때까지는 그냥 계속 그냥 치료만 받고 그렇게 가다가 한 5, 6학년쯤 돼서 저희 남편이 이제 장애 등록 신청 이걸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걸 너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좀 저도 그 당시 저 이제 26살이니까 그때 제가 생각한 거는 이렇게 약간 낙인처럼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장애인이 제가 받아들이기 저 주변에 장애인도 없었고 제가 살면서 겪어보지 않았었는데 내 딸을 낙인을 찍어놓는 건가? 그럼 얘가 사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 이런 생각이 뭐 복지나 이런 거 전혀 뭐 그런 것도 알지도 못하고 일단 저도 처음으로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난 못 받겠다.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도 많이 싸웠어요. 저는 안 받겠다. 우리 남편은 내 장래를 위해서 미래에 그런 어떤 장애인 있을 때 혜택 받고 이래서 살아갈 수 있으면 받아야 된다 막 이래갖고 외려 다른 집은 반대를 하는데 전 제가 인정을 못 해갖고 그래서 저희는 한 6학년쯤인가 그때 이제 등급을 처음으로 장애인 등급을 처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좀 그래도 그거 받고 나서 제가 좀 인정을 했던 게 그 전까지보다 훨씬 좀 수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아직까지도 수용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남동생으로서 짜증나고 여기 일하면 또 발달장애 당사자로서 생각을 해야 되고 하고 또 집에 가면은 얘가 왜 이러지? 근데 또 남동생한테 또 짜증도 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진행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 엄마 아빠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진행형이에요. 저는 열심히 하면 장애라는 거 생각조차도 못하고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어렸을 때 정말 치료를 하루에 5-6개 정말 서울 갔다가
분당 갔다가 인천 갔다가 이제 집으로 오는 막 그렇게 하루를 그렇게 이제 돌았는데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에 이제 주변을 봤더니 성인들도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될까? 설마 저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나중에 진짜 학교 가게 되면 진짜 비장애이들하고 똑같이 될 거다는 그런 게 이제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다르다는 걸 느끼니까 이제 그만큼 또 인정을 했더니 얘가 또 한 단계 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 또 모습 보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또 다르니까 한참 또 상처받다가 또 이제 받아들여야지 하는데 또 중학교 가면 또 달라진 그런 모습에 매번 그냥 그때그때 이제 저가 인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를 염색체 유전자 검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엄마들마다 성향이 있는 거야. 나는 이제 집요한 게 있으니까 애를 막 오줌을 받아서 그걸 무슨 호주까지 나도 못 가보는 호주를 막 오줌을 보내서 그거를 막 검사를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4살 무렵 끝 무렵에 이제 염색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아이가 어떤 증후군이라는 걸 알았어. 그런데 사실 그 전까지는 되게 불안했었어요. 뭔가 내 입으로 얘가 장애구나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내가 말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나한테 말할까봐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막 피하고 있어서 너무 예민했는데 마지막에 그 염색체 그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이 아이는 이런 증후군입니다라는 얘기를 탁 듣고 나서는 정말 그 선생님 이렇게 만나러 들어가는 문에 들어갔을 때와 화장실 들어갈 때로 나올 때 다른 마음처럼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냐면 이 아이가 그동안 안 한 게 아니었구나, 못한 거였구나 라는 마음이 드니까 오히려 그랬고, 나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나보고 그러면 그때 장애를 뭔가 되게 수용하고 아이에 대한 이걸 했지만 저는 지금도 내가 내 아이의 장애를 수용한다거나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장애라기보다는 내 아이가 이제 타고난 그런 이제 뭐 기질 성향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키우긴 하지만 사실 말은 이렇게 좋지만 진짜 집에 들어가면 진짜 저거로 그냥 없애버리고 싶단 마음이 되게 여러 번 들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냥 진짜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가족도 이럴 때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으시다면?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생각이 많이 변하는데 그게 보니까 내가 장애아이를 키우면서 변화한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변화하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어떤 교육이 필요하냐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많이 교육해. 부모님들 모셔놓고 뭐 이런 교육. 근데 이제 그 교육이 어떤 식의 교육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많이 뜨는 게 뭐냐면 이제 문제행동 수정을 위해서 뭐 ABA 막 이런 교육들 많이 떴어요. 그럼 엄마들을 대상으로 이제 막 얘기해. 그럼 자, 부모가 변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변해야 돼? 우리 그럼 오은영 박사처럼 얘기해. 자, 어머니가 참고 견디면서 아이를 기다려주고 엄마가 변해야지 아이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의 장애인 가족은 그렇게 변하지 않아. 아이를 생각하고 아이를 기다려주는 거는 부모가 아무리 오은영이고 박은영이고 와도 못해. 근데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게 그런 분들한테 교육은 자꾸 이런 활동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 앉혀놓고 자, 오늘은 이런 교육 할 겁니다. 우리 애들 프로그램 이런 게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대가 어떻게 지나고 있고 우리가 발달 아니면 장애에 관련돼서 나라에 어떻게 요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해야 돼. 뭐 맨날 뭐 복지관에서 하는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런 교육은 사람을 똑똑하게만 만들 뿐이지 이게 변화시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교육은 딱히 생각해 본 적 없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 선생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감정 표현의 방식이 다르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비장애인이랑 장애인 당사자랑 싸웠을 때 여기는 디테일한 감정을 얘기할 수 있고 여기는 조금 느리거나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여기 편에 맞춰서 여기 감정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의 표현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걸 조금 그 부분을 좀 알아서 교육 좀 받았으면 의무적으로 인식해서 그런 교육이 아니라 진짜 선생님들이 그런 것 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긴 좀 감정 표현이 느렸고 서툰 거에 대해 조금 인식 개선이 바뀌었으면 이건 진짜 중요해. 맞아요. 맞아.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바쁘신 경우에는 형제가 지지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발달장애인 자녀는 부모가 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형제가 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요? 혼자 자립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정답이긴 한데
그 형제들 간에 주는 지지는 그냥 삶에 대한 지지인 거지. 네가 무슨 뭐 자립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지는 제 말 그대로 내가 결혼을 할 때 조금 형제로서 아니면 결혼하고 살면서 필요한 거지. 우리가 무슨 지금 그리고 뭐 애들이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뭐 결혼을 했어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제 결혼하니까 비장의 형제들끼리 지지 같은 거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진짜 이사할 때 뭐 도움을 주고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되게 웃긴 거는 장애 가족한테 있어서 형제들 간의 지지는 말은 지지라고 쓰지만 지지 그 지지 아니야. 지지 응원이라고 쓰지만 사실은 부담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부담이야. 현재 네. 장애인 자녀, 비장애인 자녀 또는 장애인 형제, 비장애인 형제 두 분 다 있으신 경우에 해당되는 질문인데요. 혹시 두 자녀에게 차이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애는 좀 약간 그러니까 늘 이렇게 약간 좀 더 챙기고 뭐 이렇게 뭔가 그렇게 대하고, 작은 애한테는 약간 대화 상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사회 얘기도 하고 뭐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딸이 되게 그걸 질투를 해요. 그래서 자기하고 대화할 때는 이제 그렇게 대화하지 않고 동생하고 대화할 때는 그렇게 막 되게 사이가 좋아 보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도 그러니까 의식하고 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렇게 저희 이제 딸내미하고는 대화할 때 이렇게 약간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얘기할 때.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게 되고, 아들하고는 좀 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차이는 좀 있더라고요. 네. 저희는 이제 반대, 큰애가 이제 비장애고 작은 애가 이제 장애거든요. 네. 그래서 비장애 애한테 더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눈치가 보이는 네. 눈치 많이 보여요. 진짜 말 한마디 할 때 둘이 이제 싸웠다 그러면 잘잘못을 떠나서 큰애한테 더 이제 얘가 이제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진짜. 네. 발달장애인 자녀 및 형제를 둔 당사자로서 느꼈거나 받았던 사회적 차별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뭐 초등학교, 학부모, 또 교사 등등에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비장애 형제로서? 그 저를 비장애 형제로 안 봐요. 그러니까 오픈을 안 하면은 비장애 형제로 보지. 근데 만약에 오픈했을 때 이제 남동생이 뭐 발달장애가 오픈했을 때 그때는 이제 발달장애 가족이라고 보고 오픈 안 했을 땐 차별이 없어요. 솔직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오픈했을 때 받은 차별이 있어요? 친척한테도 많아요. 친척한테도 많아요. 어떡해. 뭐 음식 줄 때도 많고 되게 많아요. 막 애 들떨어졌다, 너가 잘해라 이런 것도 많고. 그렇게 이걸 얘기하는 거. 친척들이 많아요. 진짜 엄청 많아요. 저는 안 보는 사람들을 이제 차별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볼 사람이니까. 근데 친척께 받은 상처는 크더라고요. 막 터진 만두 많이 주고 그걸 이제 저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이제 그쪽한테 말하면 다 잘 먹으니까 그게 좋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소소한 차별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제가 자격지심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혼자 느낀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그냥 그런 차별이 친척들 안에서 되게 많았어요. 어디 데려갈 때 안 데려가고. 원래 먹는 걸로 하는 게 제일 치사한 거야 진짜. 맞아.